무한 확장, 무한 성장을 고객이 해준다는 거야. 오가닉 비즈니스는 1등만 살아남는 비즈니스라고 해. 보도에 나열된 이 구글, 아마존,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테슬라 요 회사의 공통점은 뭐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할까? 미국 회사고 혁신 기업이다? 이 정도? 그렇지. 그거는 이제 피상적으로 보이는 공통점이고, 그림 1을 보면 이 회사의 공통점은 네트워크 회사라는 거야. 네트워크라는 건 결국 연결을 해주는 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거는 플랫폼 회사라고 많이들 알고 있지. 플랫폼은 네트워크가 된 중심적인 허브의 개념이고,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을 하고 그 연결된 데서 어떠한 가치가 나오는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네트워크 회사인 거야. 아빠가 여기 적은 구글이나 아마존, 에어비앤비, 뭐 페이스북, 테슬라는 전부 네트워크를, 가치를 창출하는 네트워크 회사인 거야. 저번 영상에서도 아빠가 얘기했듯이 서울대 노상규 교수라고, 그 교수님이 한 6, 7년 전부터 오가닉 비즈니스라는 거를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책을 썼어. 이 책을 노상규 교수님이 오가닉 비즈니스라고, 이거를 한 6, 7년 전에 오가닉 비즈니스가 과연 어떤 비즈니스인가, 특히 이제 아마존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오가닉 비즈니스 관점에서 아빠가 오늘 테슬라가 어떤 오가닉 비즈니스를 하는지를 설명을 할 거고, 그림 2를 보면 오가닉 비즈니스가 과연 어떤 건가, 어떤 가치를 창출을 할 것인가를 보면, 전통적인 기업 영위 활동을 한다는 거는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을 해서 그거를 판매를 하는 고객들에게 나눠주는 게 전통적인 기업의 비즈니스지, 그지? 근데 이제 오가닉 비즈니스라는 거는 이거를 노드라고 하는데, 노드 그러면 최근에 뭐 암호화폐 뭐 노드 그런 단어를 쓰는데, 노드라는 거는 이 각각의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이 노드가 뭐 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정보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다 연결을 하는 거야. 연결. 아까 얘기한 일반적인 비즈니스는 회사가 이런 모든 고객들을 1대1로 디바이스나 서비스를 판매를 하는 것이 이런 연결이 있지만, 오가닉 비즈니스는 이런 고객과 고객과의 연결뿐만 아니라 디바이스와 디바이스의 연결, 콘텐츠, 정보, 이런 모든 것들, 노드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연결을 하는 거야. 연결. 이렇게 다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연결과 연결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만들 수가 있고, 그 가치로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낼 수 있다는 비즈니스인데, 우리가 이제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오가닉 비즈니스가 예전에는 없었느냐? 예전에는 네트워크라는 게 인터넷이 발명이 되고, 거기에서 정보가 무한정 서로 교류가 되고, 핸드폰, 모바일이 생기면서 또 이동성이 편리해지고, 이러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개인과 개인 간의,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뿐만 아니라 웹상에서 어떤 정보나 어떤 컨텐츠들이 다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현재 오가닉 비즈니스가 실현이 되고, 그리고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 실질적으로 제품을 생산을 하는 게 아니지만 지금 S&P 500의 시총에 가장 최상단에 있는 기업들이잖아. 물론 지금 1위 기업 애플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하는 기업이지만, 그 아래쪽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눈에 보이는 디바이스나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기업은 아닌 거잖아. 그런 기업들은 전부 연결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엄청난 수익을 본다는 거야. 그거를 이해하는 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플랫폼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네트워크 관점에서 보느냐도 약간 차이가 있는 거야. 플랫폼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놓은 형태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 친구를 연결시켜주는 페이스북 웹의 플랫폼이 있지만
플랫폼에서 가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각각의 친구와 친구 간의 연결을 통해서 페이스북에 기업의 가치가 생기는 거지. 그거는 결국 네트워크라는 것이 제품이 되었다는 거지. 네트워크가 제품이 되어서 여기에서 밸류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지 오가닉 비즈니스를 이해를 하고 어떠한 기업들이 이러한 오가닉 비즈니스를 잘 실현을 하고 구현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 오가닉 비즈니스가 왜 중요하고 앞으로 기업이라든지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가치를 일으킬 건지는 우리가 본질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 그림 3에 보면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크게 4개의 분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본질의 가치가 변화가 생긴다고 저자가 얘기를 하는데 본질의 변화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기존에는 어떤 물질적인 거, 이거는 하드웨어지, 그지? 이 하드웨어적인 가치보다는 정보, 아니면 컨텐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가치가 지금은 더 월등하게 높다는 거야. 물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회사보다는 이런 정보와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들이 좀 더 많은 가치를 인정을 받는 거고,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노드는 아까 얘기했듯이 고객이나 판매자, 구매자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디바이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야. 이러한 노드 중심에서 링크,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지, 그지? 이런 노드 중심에서 링크 중심으로 가치가 이동이 된다는 거지. 우리가 단순히 각 개개인의 사람의 어떤 가치보다는 물건, 차량으로 얘기하면 차량, 이런 것들의 개개의 가치를 합한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연결성에서 나오는 가치가 월등하게 더 크다는 거야. 그거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무한 확장이 되고 무한 성장이 된다는 이론이지. 예를 들어 보면 그 그림사에 우리나라 삼성은 핸드폰이나 반도체를 팔아서 이윤을 내는 회사지, 그지? 그러니까 삼성은 이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지. 하드웨어적인 것을 판매를 해서 어떤 디바이스로 판매를 해서 기업이 이윤을 내는 거고, 그 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물질적인 하드웨어보다는 물론 뭐 부가적인 하드웨어를 생산을 하지만 대부분은 소프트웨어적이잖아, 그지? 윈도우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가치를 만들어 주는 거지, 그지? 뭐 최근에는 MS에서 챗 GPT가 나와서 그런 것들은 여기에 뭐 AI도 이런 가치에 상단에 위치를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도 여기에 속하는 기업이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구글이나 뭐 아마존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그다음 페이스북 다 여기에 포함이 되지.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은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윈도우라는 어떤 소프트웨어 자체 운영 체계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가 생기는 거지만, 구글은 어때? 구글은 뭘로 돈을 벌지? 광고잖아, 그지? 구글하고 페이스북은. 그 광고가 어디서 나오냐면 인터넷상의 어떤 정보, 사람들이 그거를 공짜로 다 이용을 하잖아, 그지? 그 웹을 보면서 또 그 웹에서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또 다른 정보도 찾고, 그러니까 정보를 검색을 하잖아, 그지? 무료로. 그런 것들이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이 정보가 인터넷상에 전부 다 연결이 된 거잖아. 연결돼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정보를 검색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가치, 그러니까 그런 키워드를 우리가 입력을 해서 정보를 알아보고 하는 것들이, 이런 정보들이 모두 연결이 돼 있잖아. 웹상에 하이퍼링크로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러한 것들이 가치가 생겨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타겟 광고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한 정보의 엄청난 연결성이 이 구글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페이스북은 그 페이스북 앱에 친구들과 친구들을 연결을 시켜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비슷하게 가치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구글과 페이스북은 서비스 모델하고 수익 모델이 다른 거지. 실질적으로 기업이 하는 일은 링크를 통해서 많은 연결을 시키고 있지만 그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거는 다른 데서 돈을 버는 거지, 그지? 근데 이제 광고주들이 왜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광고를 해? 그게 광고를 하면 광고 효과가 있고 의도하는 광고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라는 결국 구글과 페이스북이
노드를 연결해 놓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많은 돈을 주고 광고를 하는 거지. 아마존도 그렇지. 우리가 아마존은 뭐 리테일 판매 소매 사업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보통 뭐 쿠팡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아마존은 우리가 아마존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어떤 물건을 쇼핑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존의 가치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야. 아마존은 판매자와 구매자와 거기에 중간을 또 연결시켜주고 있는 어소시에이트라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연결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가치, 그 가치가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어떤 물건을 가장 적합하게 가장 좋은 비용으로 살 수 있는지 그런 정보라든지 판매와 구매에 대한 실시간 정보 이런 무한한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검색을 하고 거기에서 구매자가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상품을 살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그런 네트워크야. 그걸 통해서 아마존이 기업 가치를 내는 거지 단순히 소매 물건을 팔아서 그만한 기업의 가치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 아빠가 길게 정확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런 회사들은 정보라든지 콘텐츠를 연결을 해가지고 가치를 만들어주는 회사이기 거야. 그러면 이제 우버나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은 이런 소프트웨어나 정보를 연결시켜주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우버는 자동차의 드라이버와 차를 타고 어디까지 가고자 하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거고 에어비앤비는 어떤 숙박시설 소유주와 거기에서 하루 자고 싶은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공유경제를 하는 회사지, 그지? 이런 회사들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 간의 노드를 연결시켜주는 회사인 거야. 단순히 우버를 자동차 택시로 그냥 보면 개개 택시의 가치 합보다는 이 우버가 차량 드라이버와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가치가 합이 더 크다는 거지. 에어비앤비도 그렇겠지, 그지? 그리고 뭐 또 사물 인터넷 같은 거, IoT 같은 경우도 사물과 사물을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에 볼 수 있겠지. 아빠가 길게 설명을 했는데 결국 지금의 세상은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가치가 예전에는 어떤 물질적인 하드웨어적인 것에서 정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가치가 이동이 되었고 그리고 디바이스나 노드 이런 것들이 개개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다 연결시켜 줬을 때 거기에서 가치가 더 생성이 되고 무한 확장, 무한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를 하고 이러한 가치를 비즈니스상에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이 이러한 네트워크 이용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를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지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단순히 뭐 이 기업이 얼마의 이윤을 벌고 얼마의 매출을 벌였다 작년에보다 얼마의 몇 프로 벌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이러한 것들의 효과로 나타나는 수치적인 데이터지만 본질적인 기업의 가치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지 그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그 산업에서 어느 정도 가치의 우월성이 있다든지 혜자가 있다든지 우리가 단순히 기술을 이해를 하고 그 기술이 어떻게 쓰일 건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기술이 어떤 회사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뭐 테슬라 같으면 각 개개 기술이 다른 자동차 제조사보다 우월하다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전부 통합적으로 보고 그런 회사가 어떻게 그걸 통해서 혁신을 일으키고 아빠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테슬라가 그 기업 내에서 어떤 조직을 이루어 가지고 어떤 혁신을 이룰 건지를 소개한 영상이 있었잖아. 미카엘 발랑탱이 테슬라의 내부 조직과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가는 이런 네트워크적인 관점에서 비즈니스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이해를 해야지 좀 더 자세하게 그래서 이 책이 오가닉 비즈니스가 그러한 거에 대한 안목을 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아빠가 추천을 하고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 지금까지 가치의 본질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각 기업별들로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했고 오가닉 비즈니스를 그러면 오가닉 비즈니스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할게. 첫 번째 오가닉 비즈니스의 그림 5와 6을 보면 오가닉 비즈니스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가치.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가닉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그 가치는 각 노드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는 결국 연결에 있다는 거지. 연결해서 가치가 나온 거지. 그래서 이 연결을 무한 확장을 하고 무한 성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가치가 나오는 거야. 이러한 연결을 기업이 하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이 각 노드와 노드 간의 연결을 기업들이 다 해주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들겠지. 그러나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이 노드와 노드의 연결은 결국 고객이 직접 한다는 거지. 페이스북을 예를 들면 페이스북의 친구와 친구의 연결은 물론 가이드는 페이스북에서 해주지만 그 연결을 실제로 하고 그 연결을 통해서 거기에 관련된 콘텐츠나 어떤 모든 것들을 노드들이 하는 거지. 친구. 회사가 무한 확장하고 무한 성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 노드와 노드 간의 각각의 연결은 고객이 하는 거지. 그 고객이 돈을 갖다 주는 고객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여하튼 사람이 하는 거지. 그러면 구글은 연결을 누가 해줘? 물론 인터넷 웹상에 하이퍼링크라고 우리가 어떤 찾고자 하는 내용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싶으면 거기에 연관된 하이퍼링크가 있잖아, 그지? 그 링크를 따라 들어가게 되면 또 그게 관련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정보와 컨텐츠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들도 결국 하이퍼링크를 통하지만 이 하이퍼링크를 연결시켜주는 것도 결국은 검색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잖아, 그지?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지. 이러한 가치를 생성하는 이 연결은 무한 확장, 무한 성장을 고객이 해준다는 거야. 고객. 회사가 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무한 확장이 되고 무한 성장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돈이 들어? 돈이 하나도 안 드는 거야. 비용이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는 거지.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하이퍼링크와 링크를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개개인 노드나 각 정보들이 비용이 거의 들이지 않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무한 확장과 무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러한 무한 확장과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의 가치는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러한 링크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해?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지. 왜 엄청나냐면 링크와 링크의 가치는 거의 제로에 수렴하지. 거의 제로에. 그지?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윤을 낼 정도의 가치는 아니지만 이 가치가 거의 제로에 수렴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 과연 어떻게 이윤을 낼 건가? 결국 기업의 이윤은 이러한 0에 가까운 가치를 무한 확장을 해서 여기서 무한대의 가치가 나온다는 거야. 물론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게 가치가 뭐 예를 들어서 0.0001이라 그래도 이 확장성이나 성장성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이 가치는 무한대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림 7과 7-를 보면 가치에 관련된 건데 이런 무한 확장과 성장이 아까 얘기했듯이 무한대의 규모가 생기잖아, 그지? 또 무한대의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이런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하는 회사는 대부분 뭐 콘텐츠라든지 물리적인 것들이 아니라 전부 소프트웨어적인 거기 때문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한대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거야. 무한대의 규모로 성장을 크기를 네트워크를 키워서 거기에서 무한대의 이러한 것들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의 규모와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오가닉 비즈니스가 어떻게 또 선순환이 일어나는가를 이런 스케일, 규모면과 그다음 비용면 그리고 가치면에서 설명을 하는데 무한 확장과 성장이 되기 때문에 규모가 엄청 커지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비용을 굉장히 낮춰줄 수가 있지, 그치? 코스트가 낮으면 결국 또 그거를 통해서 구매를 하거나 어떤 것들이 성장이 되기 때문에 점점 또 이 규모도 커지고 이 규모가 커진다는 건 결국은 가치도 커지는 거고 또 가치가 커지면 또 성장이 더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선순환을 이루어 가지고 서로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지고 스케일과 코스트 비용 가치가 선순환을 이루어 가지고 무한 성장이 되는 거지. 이런 관점에서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초적인 거를 아빠가 설명을 했고
그림 8, 90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림으로 나와 있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거는 한계 비용이 제로다는 얘기는 결국 네트워크를 이루는 그러한 것들을 고객이 직접 만들어주고 결국은 비용이 회사 입장에서는 들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한계 비용이 제로인 거야. 기업 입장에서는 공짜로 돈을 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지. 티끌모아 태산이다. 그런 말도 하고 있어.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명예의 가치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공짜로 돈을 벌고 무한 확장은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데 이것이 무한의 가치를 가진다는 거야. 이렇게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다른 비즈니스와 다른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익 모델하고 서비스 모델이 다른 거야. 일은 딴 일을 하는데 돈은 딴 데서 버는 거지.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를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놨더니 여기에서 가치가 생기고 거기에서 수익이 생긴다는 거야. 기업이 하는 일이랑 기업이 돈 버는 일이 다르다는 거지. 그게 왜 가능한가? 이러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면 이 네트워크의 가치가 무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윤을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러한 오가닉 비즈니스는 무한 확장 성장을 하는데 또 그 책에서는 이러한 무한 확장 성장이 기업이 의도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가닉이라는 어원에서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유기적인 거야. 기업이 의도한 설계된 대로 네트워크가 발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면서 자체적으로 진화를 한다는 거지. 이 오가닉의 관점은 이 네트워크가 우리가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그 플랫폼이 의도한 대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각각의 연결을 하는 거를 만들게 해놓으면 이것이 유기체처럼 진화를 해가는 거지. 진화를 해가기 때문에 단순히 이러한 사업을 하는 선도적인 회사의 사업 모델을 쉽게 말하면 베껴서는 될 수 없다는 거지. 예전에는 기업을 만들고 비즈니스를 할 때 그 기업의 수익 모델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을 벤치마킹을 해서 따라가면 어느 정도 경쟁이 될 수가 있지, 그지? 패스트 팔로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뭐 반도체도 일본의 예전에 80년도에 반도체 산업을 모방을 하고 따라가고 물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도체 산업이 세계 최대의 산업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지. 중국도 우리가 일상적인 소비재를 쉽게 말하면 카피를 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중국이 제조업 강국이 됐고 지금의 중국의 경제력이 성장이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지, 그지? 예전에는 어떤 사업을 벤치마킹을 해서 따라하면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유기적인 진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업 모델을 베껴가지고 이와 유사한 것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지. 플랫폼과 이 네트워크 사업은 다른 거야. 플랫폼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네트워크가 실현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니지.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에 무한한 가치가 생길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를 한 거야. 이렇게까지 성장이 될 때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플랫폼 비슷한 걸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이렇게 똑같이 어떤 가치가 있는 네트워크로 진화가 되는 것이 아니지. 기존에 이런 무한 확장 성장하는 오가닉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는 기업을 벤치마킹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오가닉 비즈니스는 1등만 살아남는 비즈니스라고 해. 온리원이야, 온리원. 벤치마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페이스북, 아마존 물론 비슷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지만 독보적으로 온리원, 온리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사업 분야에서. 오가닉 비즈니스가 어떻게 진화가 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어떠한 본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이해를 하면 과연 이제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 어떤 사업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사업이 똑같이 성자 독식을 한 기업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지. 물론 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또 비즈니스가 구현이 되고 어떻게 또 산업이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관점에서는 저자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지. 테슬라는 이따가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이따가 설명을 한번 할 거고